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다운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가끔 뉴스를 통해서 또는 국회 청문회에서 단골 소재로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죠. 장관 후보자로 물망에 올랐다가도 과거에 다운계약서를 써서 부동산 계약을 했던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자, 후보자들이 질타를 받게 되고 또 비난을 받는 모습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장면들을 보면 다운 계약서가 과연 그렇게 나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장관 후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질타를 받는 정도라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다운 계약서와 업 계약서가 무엇인지 자,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요. 또 왜 다운 계약서와 이 업 계약서를 쓰면 안 되는 건지 자,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다운 계약서는 말 그대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실제로 계약하는 거래 가격보다 계약서상의 거래 가격을 낮추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동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데 자, 1억 1천만 원에 사기로 하고 실제로도 1억 1천만 원을 지불을 했지만 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 상의 이제 거래 가격은 자, 거기다가는 1억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실제로는 1억 1천에 샀으면서 거래 계약서 상의 금액에는 1억이라고 작성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금액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추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을 바로 다운 계약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추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무언가 이득이 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겠죠. 다운 계약서는 주로 물건을 파는 사람, 즉 매도인 쪽에서 주로 요구를 합니다. 다운 계약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자, 물건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있죠. 바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계약서상의 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양도 차익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다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자, 양도소득세는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팔 때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양도소득세는 적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내가 판 가격보다 작은 가격으로 판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내야 할 양도소득세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죠. 탈세예요, 탈세. 자, 그러면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런 매도인의 다운 계약서 요구를 왜 받아주는 걸까요? 탈세인데. 자, 결국에는 매도인이 다운 계약서를 통해 줄인 양도소득세 부분을 매수인이 떠안게 되는 셈이거든요. 자, 왜냐면 나중에 매수인이 부동산을 팔 때가 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양도 차익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서류를 작성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보통 이런 부동산은 시세보다는 약간 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인도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이니까 이런 다운 계약서에도 동의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업계약서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계약서는 이 다운 계약서와는 달리 보통 부동산을 매수하는 입장인 매수자 쪽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자, 매수인 입장에서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계약서상의 가격을 높게 작성을 하게 되면 취득가액 자체가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물건을 매도하게 될 때 양도 차익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양도 차익이 줄어들게 되면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또는 이 부동산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자,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업계약서를 쓰기도 합니다. 자, 또 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이 대출의 한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업계약서를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담보대출은 부동산의 가격에 비례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많은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특히 이 부분은 자, 대출해준 은행을 속여서 과다한 대출을 뽑아낸 행위로 비춰져서
사기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업계약서를 쓰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자,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가액이 높아지게 되니까 매도인의 양도 차익은 커지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양도 차익이 커지게 되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도 같이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왜 매도인은 이런 업계약서 요구를 또 받아들이게 되는 걸까요? 자, 원래 내야 할 양도소득세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말이죠. 자, 만약에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양도가액이 9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와, 이 부분에서 진짜 완전 소름 돋지 않으세요? 자, 이 경우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의 요구대로 업계약서를 써도 늘어나는 양도소득세도 없고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업계약서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자, 하지만 이 또한 엄연한 탈세예요. 탈세는 분명히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또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업계약서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합의하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사자들만 입을 다물게 되면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불법 행위를 함께하는 사람의 신뢰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시에는 당장에 서로 간의 이익만을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업다운 계약서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자,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실제 거래 사실을 밝히게 되고 업이나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던 사실을 진술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가장 흔한 예로 구입을 할 때는 별 심각성 없이 이제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양도할 때가 되어서 예상치 못하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되면, 자, 그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 거래가액을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같이 합의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공범이 배신을 때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조가 이렇게 배신을 때리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매수자가 제출한 실제 거래가액을 참고로 종전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를 했는지, 자,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양도차액을 줄이지는 않았는지, 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당연히 처벌을 하겠죠. 자,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다운계약서 쓰고 몇 년 지난 후에 갑자기 다운계약서 쓴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갑자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업이나 다운계약서를 함께 작성한 어느 한 명이 배신을 때릴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질 거예요. 자,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다운계약서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 즉 리니언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다운계약서를 통해 거래액을 신고한 후에 거래 양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 먼저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최초 자진신고자에게 과태료의 100%를 면제를 해주고 있어요. 진짜 완전 대박이죠. 먼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100%를 면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진신고 안 한 당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폭탄 맞게 되는 거죠. 자, 구조가 이러니까 배신을 먼저 때리고도 남겠죠. 그러니까 둘만 입 다물면 절대 걸리지 않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다운 계약서 그리고 업 계약서 쓰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게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양도자가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 비과세 혜택을 안 주고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추징을 한다는 거예요. 자, 또 8년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에 관한 내용 역시 배제를 하고 양도세를 추징을 합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부동산을 구입한 양수인은 자,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추징을 합니다. 과세관청을 속이려고 했으니까 혜택 안 주겠다는 거예요. 자, 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또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 일수당 0.025%, 이거는 이제 2019년 2월 12일 이후 기준이고요. 2019년 2월 11일 이전에는 0.0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하루당 이렇게 부과가 된다는 거예요. 납부할 때까지 계속 하루에 0.025%씩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납부할 때까지 매일매일. 절대 안 내고는 못 빼기겠죠.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부동산의 매수인도 과태료를 내야죠.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 부서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3항에 따라서 자,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줬을 경우에는 자,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겠죠. 자, 그런데 거짓으로 신고를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취득세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거래 내용을 작성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 시에는 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하게 자, 양수인이 양도인이 내야 될 양도소득세를 대신해서 내주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자, 오늘 한번 알아보니까 이제 확실히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는 탈세와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겠구나. 자, 분명히 아셨겠죠?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운계약서와 이런 업계약서를 작성해주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